안녕하세요. 코인 날려주는 남자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오랜만에 상승을 하며 99K를 도전을 했다가 현재는 98K 중반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SEC 의장을 선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코인 시장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은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미국 증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미국 증시는 항상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만큼 자산시장에 우호적인 상황이다라는 게 이어지고 있다는 걸 미국 증시를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은 비트코인과 암호화폐 시장에도 좋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미국 주식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선물 첨산 맵을 하기 전에 어제 한국의 계엄령이 발표가 되면서 계엄빔이 발생을 해서 업비트와 빗썸의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알트코인들도 굉장히 큰 변동성이 있었는데, 코인 투자하시는 분들이 큰 피해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엄민 같은 경우는 정말 누구도 예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대응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가만히 있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대응이었긴 했고, 혹시라도 피해가 있으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뒤에 잘 대응을 하셔가지고 리커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코인 이야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청 선멸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 가격은 95K, 96K 사이를 지속적으로 횡보하면서 숏포지션을 많이 모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숏포지션이 많이 구축이 되고 있다. 97K부터 100K 사이에 많이 구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건드려지는지 한번 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새벽 미국에서 매수가 많이 이루어지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97K, 98K, 99K를 뚫으면서 비트코인의 레이트 숏 포지션이 모두 정리가 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K에 남아있는 마지막 숏 포지션 최후의 숏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매도벽도 아직 두껍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00K는 가는 길에 있어서 조금 더 에너지를 모으고 갈 수 있고, 그런 시도는 그래도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 과정을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올라갈 때 고래들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관망을 하면서 지켜보던 고래들이, 갈색고래와 보라고래가 매수를 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위로 끌어올렸고,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동시에 알트코인들, 특히 구코인들이 많이 올라가면서 알트코인의 시총이 많이 올랐었는데 그 부분을 잠시 주춤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습니다. 밤사이에 코인베이스 프리미엄이 치솟으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쭉쭉 올라간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입니다.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에 오르는 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코인베이스,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의 유입,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알트코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비트와 빗썸, 이 두 개의 변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면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변수를 보면서 시장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를 보면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단서가 될 것입니다. 실제로 비트코인 현물 ETF는 어제도 순유입이 발생을 하면서 계속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통해서 비트코인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95K에서 97K 사이를 횡보하고 있음에도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모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의미 있는 변화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후에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동시에 비트코인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더 줄어가고 있습니다. 이 현상 같은 경우는 현상인데 지금 최근에 가속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거래소에 있는 비트코인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이 말은 서플라이보다 디맨드가 월등히 앞선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 비트코인을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있는 시장이 되어가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서플라이 디맨드 측면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롱텀 홀더의 NUPL을 보게 되면 코리아의 지역으로 다가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3월 달에, 그러니까 1월 달이죠. 이때 건드렸다가 밑으로 내려가게 됐는데, 실제로 진짜 불장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이 아니라 위로 올라가야 진짜 불장,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코인 시장에 달려드는 그런 장인데, 요 장이죠. 요 장이 곧 시작이 되려고 하는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지점이고, 미국의 정책들, 그리고 미국에서 암호화폐를 이끄는 리더들이 친암호화폐 사람으로 바뀌고 있다는 건 너무나 훌륭한 변화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환경 자체가 위로 올라가서 미친 듯이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는 환경이
하나씩 구축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한 2주 동안 올드코인들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특히 올드코인들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은 코인들이거든요. 이 도미넌스를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알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올라가고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는 현상을 만들었었는데 지점 어느 지점이었냐고 하면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이 이전 고점 근처에서 딱 맞고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현상을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러니까 차트들이나 전고점 부근에서는 언제나 이런 횡보가 있기 때문에 12월 달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횡보가 일부 발생을 할 수 있다. 근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난 사이클도 마찬가지였고요. 지지난 사이클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횡보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고 이 부분이 코인 시장 특히 알트코인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라는 걸 봐야 되고 올드코인에 돈이 모였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현상입니다. 올드코인이 시가총액이 커졌고 돈이 모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드코인, 알트코인 말고 다른 알트코인에도 돈이 뿌려줄 수 있는 준비 상태가 다 갖춰졌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단기적으로 토탈 3이나 알트코인 시가총액이 급격한 상승을 하다가 잠깐 멈춰서 지고 혹은 시장이 일부 아주 살짝 조정이 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게 아닙니다. 늘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작은 전투 하나 이기는 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보면 2016년도, 2020년도, 2024년도 사이클을 봤을 때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여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은 이거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이렇기 때문에 작은 거 하나 맞췄다고 뭔가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잘 설정을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과거의 질문을 보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리면서 명백합니다. 예전에는 비트코인이 전고점을 넘겠냐 넘지 않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넘었고요. 또 다음에는 알트코인 시즌이 오는 건 맞냐? 라는 질문이 많이 있었는데 실제로 알트코인 시즌이 왔습니다. 오고 있고 그럼 다음에는 정말로 이렇게 뜨거운 장이 오느냐라는 질문을 할 텐데 여러 가지 데이터나 심리적인 것들을 봤을 때 그럴 준비를 차근차근 하고 있고 또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이 정책 변수도 암호화폐를 밀어주는 정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너무나 이 흐름 자체가 이게 정말 대불장, 정말 큰 불장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인지를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실제로 제가 맥데님 자료를 가지고 온 건데 보게 되면은 업비트의 거래 볼륨량 자체가 코인베이스를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비트코인의 거래보다 알트코인의 거래가 많아지고 있다는 말거든요. 업비트나 빗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거래보다는 알트코인을 굉장히 많이 거래하기 때문에 알트코인 지표로 볼 때 업비트의 거래 볼륨량을 보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고 사실 이 계엄빔 때문에 너무나 큰 폭의 가격이 하락이 있었고 다시 반등이 있었고 하면서 업비트 하루 거래 대금이 37조 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제외하고도 현재 알트코인들이 굉장히 뜨겁게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중요하고 하지만 알트코인에도 관심을 둬야 하는 그런 시기이고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이런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나 알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이 들어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지표고 이 지표가 계속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지점 어딘가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스테이블 코인을 봐서도 알 수 있고요. 또 이더리움과 사토시 차트를 봤을 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점을 찍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 같은 경우는 이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알트코인이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가 반등을 하고 있고 이런 반등들은 알트코인에 돈이 몰릴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런 움직임이 12월 달에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 있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파월 연준의장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금과 경쟁을 하고 투기적 자산이다라고 또 한 번 또를 놨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근데 금과 경쟁하는 자산이고 달러와는 영향이 없다. 파월 연준의장이 비트코인 이야기하는 것도 그냥 언급을 했다는 것 자체가 좀 신기하긴 한데 푸틴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을 누가 금지하냐 디지털 자산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할 거다라고 하면서 러시아가 암호화폐 시장에 긍정적인 이야기를 쏟아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러시아는 채굴 관련된 것도 이미 서명을 했고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는데 러시아도 이 암호화폐 전쟁에 참전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있습니다. 리플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RLUSD 출시 임박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리플 자체한테도 좋은 일이긴 한데 여러분들 너무나 많은 곳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관련되어 있는 회사들이. 이건 아주 강력한 시그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스테이블 코인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결국 이거는 뒤에 달러를 패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달러를 패깅하면 이거 요즘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긴 한데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커져야 암호화폐 시장이 커져야 미국 국채를 담아줄 수 있는 그릇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USD부터 시작된 스테이블 코인의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 가서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움직임, 스테이블 코인의 이 움직임만 봐도 미국이 어떤 방향으로 이 암호화폐를 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걸 아주 오래전부터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USD를 날릴 수밖에 없었는지. 알고리믹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를 패깅을 하지만 뒤에 미국 부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걸 완벽하게 처리를 했어야 됐고 뒤에 이어지는 이 스테이블 코인의 르네상스가 시작이 됐고 리플마저도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미국의 채굴업체인 허트팔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재무제표를 추가하기 위해 5억 규모의 주식을 공모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비트코인 살려고 자기 주식들 하는 거예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전략과 똑같은 거고 마라가 한번 그랬죠. 그런 이야기를 드렸고 허트팔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의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요. 움직임들이 코인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싶어서 이걸 가지고 왔고 자, 폴 애킨스라는 SEC 의장이 지명이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폴 애킨스를 지명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암호화폐 관련돼서 규제를 완화하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너무나 많이 했습니다. 거기에 가장 적합한 인물을 지명을 한 거예요.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일하고 있는 이 사람이 세운 회사가 클라이언트들이 암호화폐 회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암호화폐를 지지하고 핀테크의 혁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SEC 수장이 되었다. 그리고 게리 겐슬러도 MIT에 있을 때 암호화폐 관련되어 있는 교육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민주당 정권이 임명을 했고 규제 일변도이기 때문에 게리 겐슬러도 규제 일변도로 이야기를 했는데 공화당은 보면 암호화폐 관련돼서 비트코인 관련돼서 너무나 우호적인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친암호화폐 강력한 암호화폐 지지자인 폴 애킨스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 규제가 아니라 SEC의 울타리 안에서 암호화폐가 급격한 성장을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판 자체가 2020년부터 2024년도에 있던 판이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완벽하게 새로운 판이 시작이 된다. 2025년도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판이 바뀌고 있고 암호화폐를 육성을 하고 있고 특히 트럼프는 본인이 디파이를 만들어냈습니다. 본인의 가족들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장이 규제가 바뀌고 있다 라는 걸 보면서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시장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댓글 그리고 큰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